서울의 밤은 여느 때보다 싸늘하고 깊었다. 겨울 바람은 낡은 건물들 사이, 좁디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거센 파도처럼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민수. 그는 낡고 헤어진 외투 자락을 몸에 바짝 끌어당기며 빵집 처마 밑 그늘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작은 따뜻함이라도 찾으려 애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잊힌 잔상처럼 고요하고 쓸쓸했다.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없었다. 익숙한 무관심. 민수는 그 속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친절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였다. 도로 끝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전조등이 다가왔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천천히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차량 보닛을 열어 살피며 초조한 듯 자꾸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에게 저런 잘 차려입은 여성이 도움을 바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꾸만 입술을 깨물고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자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굳은 관절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저기요, 차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는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성은 갑작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계로 가득했고 시선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어내렸다. 낡은 코트, 여러 겹으로 껴입은 옷, 깃털처럼 헝클어진 수염.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 돈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작게 웃으며 손을 양옆으로 들어 올려 보였다. 괜찮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예전엔 자동차 정비 일을 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여성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분명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적한 거리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는 현실도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차를 망가뜨리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민수는 여유롭게 웃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요. 그는 차의 보닛 아래로 몸을 숙였다. 오랜 시간 손에서 놓았던 일이지만 기계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그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점화 시스템에 생긴 사소한 문제를 발견했고 능숙하게 고쳐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켜 손을 몇 번 털었다.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타 키를 돌렸다. 곧이어 엔진이 맑고 힘찬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자동차를 고칠 줄 아시네요. 차에서 내려온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 지폐를 꺼내어 민수에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지폐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정말요? 안 받으시겠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모든 일이 돈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마치 처음으로 민수를 노숙자가 아닌 한 사람의 얼굴로 바라본 것처럼 보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민수입니다. 저는 서지원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겨울밤 속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고마워요, 정민수 씨. 이 일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 떠났다. 민수는 그녀의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빵집 처마 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은 그저 차가운 거리 위에 잠시 피어오른 작은 온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어떤 운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작은 인연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이 모든 것이 정민수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졌다. 어젯밤 빗속에서 떨며 차 보닛을 들여다보던 그 여인은 더 이상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서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정갈하게 넘긴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재킷과 단정한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던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담긴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서지원은 온화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민수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절 왜 찾으셨나요? 지원은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으며 대답했다. 사실 어젯밤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 같은 사람을, 그것도 이토록 열심히 찾았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지원은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민수 씨, 전 운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제게 보여준 그 순간이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당황스러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원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그 말에 민수의 몸이 순간 굳었다. 저를 조사하셨다고요? 네. 그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말했다.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었어요. 훈련받지 않고선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민수는 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차오르는 걸 느꼈다. 마치 묻어두었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누군가가 거칠게 펼쳐보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파헤칠 권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서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한때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고급 외제차만 전문으로 다루던 정비소의 대표였고, 정직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업계에서도 꽤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아드님이 중병에 걸리셨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진 걸 다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토록 묻어두려 애썼던 기억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또렷이 되살아났다. 그 고통은 아직도 민수의 내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연민과 공감이 서려 있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수 앞에 건넸다. 저는 민수 씨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뻗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지원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단순한 자동차 정비가 아니에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차량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민수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저 같은 노숙자를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담이시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없이 침묵하던 민수는 고개를 숙여 서류의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오랜 세월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 역시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다. 전 너무 오래 손에서 놓았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능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단지 다시 꺼내 쓸 기회를 잃었을 뿐이죠. 민수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과거의 그를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처럼 진심으로 그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수의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다. 텅 비어 있던 삶에 처음으로 의미가 스며들고 있었다. 좋습니다. 민수는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조민수 씨. 민수는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당신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도 지워지지 않았다. 익숙했던 거리,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삶, 자신조차 자신을 포기했던 날들. 이제는 누군가가 그에게 다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기대가 민수에게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지원은 그의 불안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물었다. 걱정되시나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아직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민수 선배님.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다. 오랜 시간 자신을 세상에서 떨어진 존재라 여겼던 그에게 다시 누군가가 선배라 부르며 존경을 담아 다가온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어느덧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팀원들은 그의 경험을 신뢰했고 그가 조언을 건네면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작업 도중 팁을 주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열정을 하나하나 되찾고 있었다. 하루는 지원이 그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입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은 민수 씨가 만든 거예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과거의 자신은 절망과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고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실 지원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민수 씨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죠? 우리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데 이걸 민수 씨에게 리드 맡기고 싶어요. 민수는 순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요? 제가 팀을 이끈다고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과 팀워크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팀을 이끌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 저는 민수 씨가 그런 역할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건 너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도망치지 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팀원 하나하나의 성향을 파악하며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끌어갔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직관과 실전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을 향한 진심은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빠르게 바꾸어 놓았다. 현우, 수진, 태경 등 젊은 엔지니어들은 민수에게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의 조언도 구했다. 그들의 존경심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 민수는 실패와 상실, 좌절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후 새로운 모델 차량이 완성되었고 회사는 이를 발표하는 대규모 시연회를 준비했다. 행사 당일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에 섰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지원은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민수를 만났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무대를 내려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지 그걸 먼저 알아봤을 뿐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자신도 믿을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아들아, 보고 있니? 아빠, 드디어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잔잔한 미소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했다. 민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공장에 도착해 마지막까지 엔진의 세부 요소를 점검했다. 실험실에서는 새로 설계한 냉각 시스템의 성능을 실시간 데이터로 측정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 수치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하며 최적의 해법을 찾아냈다. 한편 엔지니어 팀은 그의 열정에 감화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닌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지막으로 테스트 주행에 직접 참여했다. 새벽에 도로 위를 달리는 시제품 차량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급커브와 오르막 장시간 고속 주행에서도 엔진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연료 효율성도 이전보다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지 차 한 대가 아닌 자신이 살아온 고통과 헌신,
그리고 희망이 모인 결과였다. 출시 전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던 날, 공장 로비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원과 민수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고, 그곳엔 이미 모든 결정권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 회의 때는 회의적이었던 몇몇 사람들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민 회장은 직접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민수 씨, 수고 많았소. 들으니 이번 테스트 결과가 놀랍다던데. 민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 팀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만 잡았을 뿐입니다. 화면에 띄운 최종 데이터를 통해 민수는 차량이 이제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숫자와 그래프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수천 시간의 노력과 열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민수를 옥상으로 불렀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요. 당신의 진심, 그리고 당신의 끈기. 민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몰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누군가 저를 믿어준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은 과거의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식 출시 행사가 열렸다. 차량은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시장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민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러나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누군가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의 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지원은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수는 이제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공장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의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너희한테 당당할 수 있어.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원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민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기자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현장에는 더 이상 질문이 없었지만 대신 모두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분명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말이 단순한 대답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수는 홀로 본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풍경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 고속도로 위로는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위를 달리는 차처럼 느껴졌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 잠시 후 지원이 옥상 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왔다. 혼자 있고 싶으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요.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모든 걸 함께 볼 수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지원은 한 발짝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슬픔과 죄책감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따뜻한 기억과 앞으로의 길뿐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프로젝트 리더가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였다. 그는 매일 출근해 생산 라인을 살피고 신입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막 입사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정민수 선배님,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민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거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보고 있지, 아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고 사랑하는 법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해낼 수 있어요. 며칠 후 회사 로비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긴 코트를 입고 있던 그는 조심스레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민수라는 이름을 물었다. 안내 직원이 확인하고 연락을 하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그냥 전해주세요. 박태석이라고. 그가 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랜 친구라고. 그날 오후 민수는 퇴근하려던 찰나 직원으로부터 메모 하나를 건네받았다. 종이 위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박태석. 기다림. 순간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너무 오래된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밤을 지새우던 단짝 친구. 대학 진학 이후 잠시 멀어졌지만 사회에 나와선 다시 만나 함께 수제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 하지만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고 둘은 완전히 갈라섰다. 민수는 그 메모를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금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근처 오래된 다방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 구석진 자리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엔 흰 가닥이 섞였지만 여전히 태석이었다. 그도 민수를 보며 조용히 일어났다. 정말 널 다시 볼 줄은 몰랐다, 민수야. 나도 그래, 태석아. 짧은 인사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대화가 풀려나갔다. 태석은 그간의 삶을 이야기했다. 한때 유망한 엔지니어로 승승장구했지만 한 프로젝트의 실패로 회사에서 밀려났고 이후에는 창업에 도전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너한테 다시 연락하게 된 건 단순한 감정 때문만은 아니야. 태석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어. 오래된 브랜드였는데 부도로 망했지. 근데 그 안엔 아직도 테스트용 고급 장비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 기술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민수가 물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친환경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대기업들은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 유연하고 빠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말없이 태석을 바라봤다. 이 제안은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뜨거운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런데 왜 나야? 넌 나랑 잘 지낸 것도 아니잖아. 태석은 고개를 떨궜다. 그때 내가 널 버렸지. 프로젝트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내게 넘긴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네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라도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아니,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민수는 그 말에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속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지원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원은 조용히 들은 뒤 물었다.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할 기회 같아. 과거를 끝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겠지. 그리하여 민수는 다시 한번 모험을 택했다. 회사를 설득해 프로젝트 외부 협업 파일럿으로 승인받았고 태석과 함께 서울 외곽의 폐공장을 찾아갔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민수는 마치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먼지가 쌓인 기계들, 낡은 설비들, 하지만 여전히 강인한 구조. 그는 손가락으로 기계를 쓸어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활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생명이지. 두 사람은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폐공장을 청소하고 필요한 장비를 수리하며 간이 사무실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시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차는 기존 차량과는 전혀 달랐다. 최소 부품으로 조립 가능한 모듈 구조, 태양광 패널과 자체 충전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도시명 주행 최적화 시스템. 태석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너 아니면 안 됐을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니까 가능했어. 그러나 세상은 늘 평탄치 않았다. 대기업 한 곳이 그들의 기술을 눈여겨보더니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미 업계 거물들이 그들 기술의 위협을 느낀 것이다. 지원은 곧바로 법무팀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일은 민수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과거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태석을 다시 믿은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그 밤 민수는 홀로 공장에서 차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누군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도 무섭니? 태석이었다. 응, 무서워. 실패하는 것도 다시 무너지는 것도. 하지만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정의 진짜 의미는 단지 성공이 아닌 다시 함께 걷는 길에 있다는 것을. 법적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과 법무 인력을 동원했고 언론에는 온갖 소문과 왜곡된 기사들이 떠돌았다. 민수와 태석이 만든 기술이 베낀 것이라는 말부터 실제 프로토타입은 조작되었다는 주장까지 하루하루가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민수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원과 함께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적 특허 자료를 정리해 나갔다. 때로는 지치고 괴로웠지만 두 아이의 웃음과 동료들의 믿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조력이 들어왔다. 5년 전 민수가 무상으로 기술 교육을 해줬던 소년이 이제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여론을 반전시키는 캠페인을 펼쳤고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민수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 없었어요.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해요. 그 캠페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점차 여론은 반전되었다. 대기업은 궁지에 몰렸고 마침내 법원은 민수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예도 기술도 지켜낸 순간이었다. 법정 앞에서 민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말했다. 이건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폐공장은 다시라는 이름의 기술 창업센터로 탈바꿈했다. 다시는 다시 시작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이노베이션, Simple and Sustainable Innovation의 약자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청년, 중장년, 이주 노동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받고 직접 기술을 실습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도왔다. 태석은 공장 운영과 외부 협업을 맡았고 지원은 교육 및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들의 조화는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민수가 교육장을 둘러보다가 한 여학생에게 물었다. 왜 이걸 배우고 싶었어요?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서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아저씨 도움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10년 전 장마철에 배달 중 넘어져 병원비 걱정하던 그 여성. 자신이 비밀리에 도와준 그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간은 흐르고 다시 센터는 점점 커졌다. 민수의 두 아이도 어느덧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 민수는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과 직접 목공과 정의 조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이제 아빠를 전설의 개발자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고 민수는 그 웃음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딸 미나가 말했다. 아빠, 우리도 다시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안 돼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요. 뭔가 배우고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곳. 민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좋지. 너희 세대의 다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미나와 민주는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창작 공간을 구상했고 민수는 이들의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다시 주니어가 태어났다. 어느 봄날 다시 주니어 개소식에서 민수는 마이크를 들었다. 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엔 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나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날 저녁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던 진짜 어른의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